만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정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예,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네, 출발 새 아침 월드뉴스 이윤지입니다. 예, 먼저 외신들이 어제 한국 방공구역 확대를 긴급 보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는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외신들은 8일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를 앞다퉈서 긴급 뉴스를 소개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먼저 중국 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국과 한국 사이의 논쟁에 있는 이어도를 포함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어도 주변 상공은 일중한 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형태가 돼서 운용을 둘러싸고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일부 겹치게 됐다며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인 충돌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받아들이고 있고 중국의 대응도 차분하다면서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인천 비행정보구역과 일치되도록 한 이번에 새로운 도전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또 이어도 수역 상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예, 이 중국군이 한반도와 건조반, 이 맞은편에 있는 산둥반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주변국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네, 중국군이 최근 한국과 일본의 근접한 지역에서 잇따라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을 고려할 때 이들 훈련은 관련국들에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동방일보가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를 인용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총 2만여 명에 이르는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실탄 사격 훈련도 시행됐습니다. 또 이 훈련에 군사용 첩보위성까지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방일보는 이 훈련이 사전에 예정돼 있던 것이긴 하나 방공식별구역 갈등과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황동 마카오 국제군사학교 회장은 또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훈련에 대해 무감각해진 상황에서 분쟁 지역을 급습해서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중국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군사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중국발 스모그, 이 초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는데 중국의 대륙 절반 이상이 스모그에 대표다면서요. 상황이 심각하겠습니다. 네, 중국 스모그 발생 지역이 남부로 확산하면서 중국의 절반 이상이 스모그에 뒤덮였다고 중국 신문망이 8일 보도했습니다. 심각한 대기오염 상태에 처한 도시만도 104개에 달했습니다. 스모그가 심해지면서 고속도로 폐쇄와 항공편 취소 등이 잇따랐고 또 산둥성은 주요 고속도로가 대부분 폐쇄됐으며 허베이의 10여 개 간선 고속도로도 진입이 금지됐는데요. 중국 중부 지역까지 스모그가 맹위를 떨치자 환경당국은 잔뜩 긴장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해물질 과다 배출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 석탄 사용을 축소하는 것, 노후 차량을 폐차하는 것 등의 대책은 나왔지만 제대로 이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찬바람이 불어서 스모그를 날려버리는 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중국인들은 작년 겨울부터 스모그의 심각성을 체감했고 스모그 발생 지역이 확산되자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른 뉴스 하나 알아보죠. 이 WTO 강요회의가 열렸다는데, 지금은 각국의 FTA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세계는 여전히 WTO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상 첫 번째 세계무역협정 타결을 이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무역기구 강요회의가 지난번 이 마라도 협상 끝에 사상 첫 번째 세계무역협정 타결을 그제 극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강요회의 의장인 기타 위르자한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이날 오전 폐막 행사에서 159개 회원국 대표들이 타협 아닌 발리 패키지에 합의하고 이를 승인하는 강요 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된 발리 패키지는 WTO가 12년째 답보 상태인 도하 개발 어젠다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마련한 타협안으로 관료주의적인 무역 장벽을 줄이고 농업 보조금을 줄이되 저개발 최빈국 지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개막한 이번 강요회의에서는 발리 패키지 내용 중 농업 부분 타협안에 강력히 반대해온 인도가 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됐지만 협상 막판에 쿠바 등 중남미 4개국이 타결한 일부 조항을 거부하면서 협상 시한이 하루 연장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협정은 1995년에 출범한 WTO가 처음으로 이루어낸 세계무역협정이어서 DDA 부진으로 역할과 기능의 회의론이 제기되어온 WTO의 세계무역질서 개혁 노력에 힘이 실리고 또 세계 경제에 1조 달러의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대 아침 월드뉴스 이윤지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였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오늘 아침은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순환로 성수 쪽인데요. 앞서 홍은램프를 조금 지난 지점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사고 처리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만 이 지점 아직까지는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이후로 마장램프에서 성동분기점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기름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 밀려서 가고 있고요. 외곽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판교에서 서초까지 11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쪽 한남에서 서초, 죽전에서 수원, 오산에서 남사 구간이 어렵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평촌에서 수암터널, 장수에서 송내 구간 각각 정체고요. 이후로 노오지 분기점 부근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약 6km 정도는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주말이죠. 어제가 아니고. 예, 미국 증시 폭등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미국 증시가 드디어 좋은 소식은 좋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오면 출구 전략, 테이퍼링 우려가 커지면서 내렸는데요. 예. 지난 주말에는 미국의 11월 실업률이 5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오자 3대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6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98.69포인트, 1.25% 뛰어서 16,020.20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12%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0.73% 상승했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에 실업률이 7.0%로 10월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난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도 20만 3천 개나 늘어나서 고용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축이 겪었을 때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이 맨 나중에 개선됩니다. 하지만 일단 고용이 회복되고 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로 이어지고 그래서 기업 투자로 늘어나는 선순환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 이번 주 증시 전망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고용이 개선되면서 전문가들은 당장 17, 18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지만 그렇게까지 빨리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축소 시기가 앞당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은 11일과 12일에 열리는 6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경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채권 투자자들이 테이퍼링 가능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이퍼링 가능성 때문에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다면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었습니다.
예, 방금 월드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이 WTO가 출범 몇십 년 만에 첫 합의를 이뤄내는데요. 이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예, 가장 중요한 합의가 그 무역 원활화 협정인데요. 그동안 그 통관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는 국가가 많았는데 통관 간소화, 또 세관 협력 등이 포함돼서 무역 하기가 훨씬 자유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국 기업들의 그 수출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 협정이 발효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그 GDP가 8.74%, 수출을 11.3%나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그 2015년 7월 31일까지 회원국들의 그 국내 동의 절차를 밟게 되고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수록할 경우에는 협정이 발효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내년 선진국이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죠? 이코노미스트지는 내년 말에 그 다음에 대전망을 내놓는데요. 2014년 대전망에서 내년에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은 그 반등해서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에 그 초고속 성장을 할 나라로는 아프리카의 그 남수단, 잠비아, 그 시에라리온과 아시아의 몽골, 부탄, 마카오 등이 꼽혔습니다. 2011년은 그 수단에서 독립한 남수단은 석유 매장량의 풍부해서 내년 GDP 성장률이 무려 35%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그 세계 12대 고속 성장 국가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사이좋게 나눠 가실 전망이라면서 오랜 단골이던 중국은 목록에서 빠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약간 낮은 3.4%로 예상했습니다. 예,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우리 축구계 낭보가 두 개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2017년 U20 월드컵 대회를 유치한 겁니다. 또 하나는 지난 토요일 있었던 브라질 월드컵 조 추첨에서 우리가 피파 10위권 내 팀들을 전부 피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역대 월드컵 우승팀들이 모두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팀들도 전부 피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상의 조편성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국 이번 조 추첨에서 벨기에, 알제리, 러시아와 함께 H조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공은 둥글죠. 사실 본선 진출국은 어느 팀 하나 만만한 팀이 없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축구 해설위원이신 명지대학교 신문선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예, 토요일 새벽 월드컵 조 추첨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남미 팀들 다 피했고 피파 랭킹 10위 안에 드는 강팀들도 다 피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비교적 조편성이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우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요.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유럽의 강호들이 모두 한국 땅에서 일본에서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인터뷰했던 세계적 감독들은 그 한국과 일본의 6월에 그 우기, 특히 그 습도가 높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경기력의 70%도 발휘를 못했다 이제 이렇게 그 볼멘 소리를 했었는데요. 이번 조편성에서 남미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남미 팀이 우리와 한 팀도 없다. 이것은 상당히 그 경기력에 우리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지금 오프닝 멘트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드국 중에서는 그 메이저 대회에 어떻게 보면 좋은 성적을 거둔 경험이 없는 팀이 또 한 주에 속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론 그 피파 랭킹에 대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대표팀의 경기력에 기준치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본선에 오른 그 유럽 국가 중에 피파 랭킹이 가장 낮은 국가도 역시 우리에게 왔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프리카 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라든가 뭐 이런 강팀을 피해서 또 비교적 월드컵 경험이 적은 알제리가 또 우리 팀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말이죠. 굉장히 좋은 조편성에 속했다는 그런 들뜬 기분들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에 조편성 때 재밌는 것이 스페셜 포터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이 스페셜 포터를 피파 랭킹이 가장 낮은 나라로 했는데 이번엔 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탈리아가 2그룹에 들어갔는데 네. 결국 D조가 잉글랜드, 우루과이, 이탈리아가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의 조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죽음의 조로 볼 수 있겠죠. 결국은 피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월드컵 조추첨 때마다 다소의 이제 변화를 갖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뭐 노력이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럼으로 인해서 죽음의 조, 우리가 얘기하는 어려운 예선 조편성이 된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이제 우리와 가장 경쟁 관계는 일본의 조편성도 이제 상당히 크게 예. 관심이 끌었는데 일본도 조편성이 비교적 잘 됐습니다만 G조의 독일이라든가 포르투갈 또 아프리카의 가나 여기에 이제 미국이 포함됐는데요. 이조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시아 측면에서 본다면 이란은 아르헨티나, 보스니아 그리고 나이지리아 속했는데 이란도 어떻게 보면 죽음의 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월드컵은 이제 6개월로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탈리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탈리아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는 그 상황에 조에 편성이 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포함된 국가들은 상당히 어려워졌다. 특히 B조에 말이죠. 이태리를 빼놓고도 B조에 스페인과 네덜란드 예. 그리고 칠레가 속해 있고 호주가 속해 있는데요. 이조도 저는 제가 볼 땐 칠레가 남미 대륙에서 열리는 월드컵이고 또 월드컵 예선 내내 돌풍을 주도했기 때문에 B조에 속한 호주 입장에서 보면 호주 역시 상당히 그 조편성에서 불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를 H조 3위로 예상을 합니다. 네. 참 기분 나쁘지만은 현실이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진출 확률이 36.9%다 이렇게 퍼센테이지까지 나왔는데 네.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16강 전망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월드컵 조 추첨이 끝나고 나서 가까운 일본 쪽 미디어 관계자들 그리고 미디어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그 질의를 받고 또 인터뷰에 응했었는데요. 우리 시각이 아니라 제3자인 일본인들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을 포함을 해서 각종 미디어에서 우리 조에 대한 그 평가를 할 때 한국에 대해서 비교적 낮은 지금 평점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상당히 조편성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에 속한 벨기에 또 알제리, 러시아 모두가 예. 다 해피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우리식 관점에서 보면 알제리도 쉽고 또 벨기에도 해볼 만하고 러시아도 지난번에 박빙의 경기를 하면서 1대1로 역전패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멤버를 비교를 해보고 또 선수들의 스쿼드 자체를 갖고 우리 선수와 비교를 해보면 저는 객관적 시각에서 보고 있는 그런 그 점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일각에서는 H조가 정말 어려운 조다. 자칫 2승을 하고도 서로 물고 물려서 2승을 하고도 탈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첫 경기부터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6월 18일 이제 러시아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러시아, 벨기에, 알제리 이 세 팀 어느 팀 할 것 없이 만만한 팀이었는데 이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더 보강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팀 전력 분석이 가장 중요하죠. 예. 사실은 제가 지금 대학에 있으면서 그 경기력 분석, 특히 데이터와 그 영상 분석의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것은 경기 결과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데이터거든요. 지금 러시아 말씀을 해주셨는데 러시아는 카펠러 감독이라고요. 예. 사실은 세계적인 명문 구단들을 이끌고 모두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했고 영국 대표팀 감독을 하고 지금 현재 러시아에 가 있는 감독인데요. 그 카펠러 감독이 경기 조 추첨이 끝나고 나서 아주 흡족스럽다는 그런 그 표현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랬죠. 러시아 대표팀의 가장 큰 장점 중에서 우리가 또 무서운 점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강한 수비와 강한 팀워크인데요. 예. 강한 수비와 강한 팀워크에 그 카펠로의 코칭 철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카펠로 감독이 과거에 레알 마드리드 감독 시절에 베컴과 호나우두를 주전에서 주전을 쓰지 않으면서 많은 언론에 어떻게 보면 저항도 있었지만 결국은 리그 우승을 했고 카펠로 감독은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러시아를 대표하는 유럽에서 뛰고 있는 아스날에서 뛰었던 아르샤반이라든가 예. 토트넘에서 뛰었던 파블루첸코 이런 선수를 제외하고 국내파 선수들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팀의 가장 강한 수비와 강한 팀워크를 우리가 깨기 위해서는 우선 체력적으로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힘,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러시아 팀에 우리가 그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한국 대표팀의 체력 지수를 높이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 주쯤 이게 우리 신 교수님께서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셔서 네. 이 각국 이 전력 분석도 좀 해주시고 좀 상세히 재미있게 우리 그 축구 대표팀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한번 선수님 부르면 한 걸음에 달려가야죠.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신문선 교수였습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예, 지금까지 3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정미선 아나운서, 국민건강보험 소식 들었나요? 네, 치아 스케일링, 부분 틀니부터 4대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요. 네, 또 있죠. 장기 요양 인정범위 확대로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평생 맞춤형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대요. 더 넓은 혜택, 더 나은 서비스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매주 월요일 마련하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인데 한 분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박상명 박사님이 저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다니신데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오전 9시부터 이제 코레일 전면 파업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여파 때문에 미리 사전에 아마 아까 조금 전 전화 왔는데 지옥철이라 그럽니다. 철이. 예. 그러다 보니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코레일 전면 파업이 9시부터 시작됐죠? 9시부터 시작되죠. 예. 그런 이 공공 이 시설에 대한 파업은 조금 더 노조들도 좀 숙고를 해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하고 예. 이제 보면 무궁화는 들어가게 되고. 근데 KTX는 뭐 아니라 그럽니다. 이 KTX는 제대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 열차들이 계속 그렇죠.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런 노조의 파업이 오히려 중산층이야 서민들에게 더 큰 타격이 있다는 걸 노조가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 핵심 쟁점이 결국 이제 코레일에 민영화를 갖다 반대하는 노조 측의 강력한 반발이거든요. 예. 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예, 그렇죠. 이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특위의 강성 인물들을 전부 다 배제를 했더라고요. 네. 예, 왜일까요? 아니 뭐 강성은 원래 싸울 때 강성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고 타협하고 뭔가를 만들어야 할 때는 조금 합리적이고 이런 분들을 갖다 배치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저 반세기 넘는 60년 넘는 국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일단 싸울 때는 양당 다 강성 선수를 넣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와 같이 뭔가를 갖다 연내 최소한 입법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아무래도 합리적인 또 대화가 되는 이런 분들 하다 보니 우선 위원장부터가 민주당의 정세균 의원, 오선 의원입니다만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뭐 옛날 민주당에서 예전에 학생운동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또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죠. 근데 보면 SK 쌍용 거기 상무도 지냈고 이후에 보면 이른바 장관도 지나면서 당대표 지내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또 뭐 문병호 민주당 간사 또 김재원 간사 두 분 다 뭐 법조에서 굉장히 보면 나름대로 실력이 탄탄한 또 합리적인 뭐 대화론자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예, 이 정석윤 위원장, 문병호 의원, 김재원 의원 뭐 세 분은 다 합리적이고 훌륭한 분으로 이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보수층 일각이라든가 이 기존 안보를 염려하는 쪽에서는 이러다가 국정원 없어지는 것 아니냐. 뭐 허울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그것도 너무 엄살인 것 같아요. 보수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 엄살을 갖다 좀 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공수사권 문제란 말이에요. 대공수사권을 이제 없애자. 이 검경에 이관하자 이런 얘기인데 아까 제가 문병호 의원에게 그걸 한번 물어봤는데 근데 그걸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면 그럼 검찰이나 경찰은 비대화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문병호 의원은 그렇다면 별도의 그 수사체를 둘 수 있다. 그러면 또 그게 뭔지 아세요? 또 기관을 만드는 것밖에 그게 바로 그런 걸 우리 한자 수고로 조사하면 모사라 그럽니다. 국정원이 미우니까 국정원 갖다 국정원이 믿고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빙자해서 정치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검찰, 경찰로 넘기고 그것도 좀 아무래도 검찰, 경찰 하면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또 만들어서 뭐 국가정보는 예를 들어서 해외 정보처로 남겨두고 뭐 새로 뽑아서 무슨 뭐 MI5, MI6, MI7을 만듭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지난 9월 16일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또 김한길 대표, 황우여 대표 이 3자 회동 때 박근혜 대통령이 김한길 대표에게 한 말이 참 보면 굉장히 민주당도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국내 파트라면은 김대중 대통령 5년, 노무현 대통령 5년, 10년 동안 뭐 했느냐 당신들은.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김한길 대표에게 직설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뭐랄까 좀 억장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설적인 표현으로서 그동안 10년 동안 뭐 했느냐. 이런 얘기 물었는데 전 그래요. 특히 이석기 사건 또 아로 사건 이런 사건이 터지는 마당에 자꾸만 대공 기능을 갖다 약화시키자는 이야기는 국민들로부터 납득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문병호 의원에게 그 점을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는 그러면 왜 이 국정원법 이것이 문제되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그때는 착한 국정원이었다. 착한 국정원이라서 임동원 신건. 아니, 글쎄. 잠깐만, 저 말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 호도하고 팩트가 틀리기 때문에 바로 임동원 국정원장과 신건 국정원장이 바로 이렇게 불법 도감청하는 바람에 나중에 미림 사건도 터졌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다 구속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그런 세상 것까지 다시 반론을 제가 인터뷰하면서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모든 정보기관이 착한 정보기관은 없다. 그 얘기를 했죠. 어떻든 이게 여야가 합의를 제대로 해서 정말 국정원이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 안보를 더욱더 튼튼히 하는 우리나라의 중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정원 개혁의 포인트는 국정원을 약화시키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거는 이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국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립을 취할 수 있는 즉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가정보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이른바 입법적 조치를 하자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근본 방향이죠.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뭐 양당이 의견 접근을 하기는 쉬울 것처럼 보이는데
워낙 그 개별적으로 또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을걸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제 가령 예산 통제권만 두더라도 예.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보고를 받겠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입장에 있어서는 그리고 국정원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 업무를 다 노출시키는 아니, 전 세계에서 그런 정보 기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이른바 뭐 미국, 뭐 CIA, 뭐 MI5, MI6, 모사드까지 포함해서 왜냐니까 예산을 세모까지 공개를 하게 되면요. 그 어떻게 하는지가 샅샅이 다 드러납니다. 샅샅이 다 드러나면 가장 좋아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적성국입니다. 우리를 갖다 우리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붕괴시키려는 그런 세력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먹잇감과 정보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른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가정보원 예산은 총액만 보고하고 예. 또 심지어는 예비비를 갖다 각 기관에 분산시켜 놓고 그건 왜 적들로 하여금 우리의 정보 탐지 기능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고육지책이했던 것이에요. 지금 또 일반 예비비로 편성돼가 있죠. 일반 예비비로 예. 편성되고 또 특수활동비 다 이렇게 예. 분산시켜 놓은 그렇죠. 것이 적들이 우리의 정보 탐지 능력, 정보 능력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21세기 힘 아닙니까? 예. 그 국정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제 자체 계획안을 낼 거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아까 문병호 의원은 그런 말씀을 해요. 이 자체 계획안에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겠다. 네, 그 좋은 얘기죠. 예. 그럼 무조건 폐기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역시 문병호 간사는 합리적인 분이에요. 예, 또 그런 부분. 법조인이고 예. 기본적인 이제 리글 마인드를 가지신 그렇죠. 분들이니까. 예. 이 당리당략에 매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정세균 특위위원장의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보면은 정치도 했지만은 이른바 산자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을 갖다 전반적으로 다뤄보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지난 대선 즈음엔 조금 보면 거친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분이 쭉 지금까지 걸어온 정치의 길 이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사죠. 신사죠. 저도 뵀습니다만 뵐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신사다 하는 신사입니다. 느낌을 가지죠. 네. 온화하시고요. 예. 예, 어떻든 이제 국정원 계획특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정치개혁특위. 정계특위가 있죠. 예, 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 지금 이제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는 양당이 거의 의견 일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단체장이 좀 문제겠죠. 핵심이죠. 근데 단체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면 이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예. 문재인 후보 할 거 없이 여야 후보 모두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부터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즉 기초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겠다 이야기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벌써 올 여름에 김한길 대표 체제 들어서자마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걸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민주당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만 의원 개개인의 심정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의원들이 최대 권한이 그건데. 사실은 기득권에도 뭐 면책특권이니 불체포특권, 그거 적용될 의원이 몇이나 있습니까? 사실은. 예. 그러나 의원들한테 가장 큰 기득권은 기초단체장, 즉 시장 군수죠. 시장 군수의 공천권, 기초의원. 대개 이제 한 지역구의 기초의원은 10명 내외가 됩니다. 기초의원들이 사실 의원들로 봐서는 또 당협위원장들로 봐서는 일선 연대장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이제 기초의원들인데 그 공천권을 뺏기게 되면 사실은 현역 의원 또 떨어졌으면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속내로서는 좀 뜨악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새누리당이 좀 끝까지 반대를 해줬으면. 근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반대는 못하는데 이 묘미가 뭐였냐. 1월 31일까지만 이 정계특위가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합의를 내지 못한다면 자연 무산되는 가운데 육사지방선거를 앞두게 되는. 예, 그건 그대로 이제 자연 현 선거법대로 가게 되면 공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축구 아까 조금 전에 축구 얘기 나왔는데요. 예. 축구에 보면 지공작전이라는 거 있죠. 시간을 끌면서 시간을 넘김으로써 보면은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것도 여야가 사실 내심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치개혁을 한다면 이 사실 대통령제와 네. 이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거든요.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라는 나라에 비례대표를 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요? 예. 그렇죠. 사실은 소선거구제만으로 다 되어 있죠.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 대표적인 미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비례대표가 우리나라 국회의 질을 높였느냐.
제가 최근에 분석하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앞서도 안 그래도 어제 보니까 장하나, 민주당 예. 장하나 의원이 하도 큰 건을 한번 치셔갖고, 안 그래도 어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바이올리니스트 장한나 씨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해서, 아, 예. 장한나가 아니라 장하나다. 장하나 의원이죠. 장하나 의원 예. 비례대표, 지난, 보면 제주도 강정마을, 이제 반대하던, 시민 단체 사무처장인가 했죠? 예, 그랬죠. 이제 그 경력으로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 어제를 계기로 제가 비례대표 의원들 명면을 봤더니 활동하시는 제대로 우리가 좀 알려져 있고 이런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눈에 뜨이질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문직을 도입한다 아니면 그 소수 세력을 대변한다 또 그리고 전국적 임무를 받아들인다. 네. 이런 그 비례대표의 원래 취지가 지금 무색해진 것이 아니냐. 그렇죠. 원래 예전에는 이제 비례대표를 전국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전국구라다 보니까 그 전자를 갖다 온전전자가 아니라 돈전자로 써서 이거 너무 한마디로 돈 내고 국회의원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려서 여성이라든가 각 직능 대표성을 강화하자 그래서 이름도 비례대표로 바꿨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오셔갖고 그렇게 보면 각 직능을 갖다 대표하고 어떤 소외된 그룹의 목소리를 물론 내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하나 의원 마냥 조금 존재감이 없는 가운데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한번 한 건 해서 좀 떠보자. 이런 의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회의를 갖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제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제야 세력과 연계되어서 네. 이제 그 제도권 안에 국회의원 안에 본격적인 대선 불복이 시작 아니냐. 사실은 우리 전 변호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박근혜 야당이 보면 그동안 치고 빠지기를 너무 많이 해왔어요. 예,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빠져나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올 7월 달인가요? 예. 그때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 정청래 의원 청와대 앞에서 퍼포먼스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 부정선거라고 그랬죠. 3.15 부정선거를 갖다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곧이어서 홍익표 그다음 원내대변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태했죠. 예. 그리고 곧이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해찬 전 국무총리 뭐라고 그랬어요? 박정희 씨가 그랬습니다. 예. 박정희 씨가 누구한테 뭐 때문에 죽었는지. 그런 가운데 예. 앞권은 뭐였냐니까 최근에 문재인 의원이 1219 끝이 시작이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미숙해서 졌지만 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승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권 선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대선 불복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치고 빠지다가 결국 보니까 이른바 좀 경륜이 좀 짧은 장하나 의원이 그런 분위기에서 그리고 그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들 저항받을까봐 대선 불복은 절대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결국 대선 불복 행위를 해오던 중에 결국 이번에 장하나 의원이 한 건 한 거죠. 예, 근데 또 한편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런 이제 대선 불복으로 올 때까지 이걸 좀 제대로 통 크게 정리를 못했느냐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목에서는 지금 막 도착하신 박상병 박사님이 한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진행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박상병 박사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들어왔습니다. 이거 코레일 파업 때문에 좀 밀렸어요. 제가 오늘 그럴 줄 알고 비도 와서 일찍 나왔었거든요. 예. 지하철에서 완전 포박된 상태로 전화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말씀하실 그 기회를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장하나 의원의 그 대선 불복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적절치가 않죠. 예. 그 얘기 정치인의 발언은 그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효과가 뚜렷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도 다수 국민이 설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파장이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당 지도부에 결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가 않습니다. 효과 자체만으로도. 그러면서 적절치 않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결국은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민주당한테는 아픈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변인 논평에서 개인 입장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서둘러 진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떤 경우에도 장하나 의원의 발언은 적절치도 신중치도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30초씩 짧게 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4명 발표했습니다. 황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신하지도 않고 경륜이 돋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예, 박성경 박사님. 참신하지 않았습니까? 별로 안 참신한데. 박호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인물이죠. 예. 또 윤장현 광주 비전 21 이사장도 새로운 인물이었고요.
다만 이제 정치인, 중량급 있는 정치인 중에서 신인을 발굴하는 어려운 거죠. 신인 그 자체가 정치인이 아니죠. 김효석 의원 전 의원, 이계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안에서는 실용 노선, 또 상당 부분 합리적인 인물이 됩니다. 여기 면에서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지향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 지평에는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고민하고 이번에 영입한 인물들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 시간이 다 됐으니까 늘 하는 대로 이 한 주간의 베스트 버스터 사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주일이 베스트 황 의원님 누굴 뽑으셨습니까? 저는 사람만 이름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김한길, 황우여 두 대표를 갖다가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이유는요? 짧게. 어려운 합의에서? 책상을 쳐가면서까지 어려운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에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예, 박상훈 네, 저는 국방부로 뽑았습니다. 예, 카디전 선포. 그렇습니다. 카디저를 1951년 3월 이후에 62년 만에 재조정했습니다. 마라도, 홍도, 남방, 제주도 남단의 8도까지 확대를 해서 우리 군 당국이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잘한 결정이다. 국방부 베스트를 뽑았습니다. 예, 이주일이 워스터 황태순 의원님. 워스트는 이름만 되겠습니다. 장하나 의원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죠. 이거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박성현 박사님? 네, 저도 장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얘기할 걸 그렇습니다. 예, 저 역시 장하나 의원에다가 저는 한 분을 더 꼽겠습니다. 워스터로요? 두 사람을 더 꼽겠죠. 네. 예, 정동영 의원, 국정원법 개정에 선거개입 국정원장은 사형에 처하자. 좀 이 대통령 후보를 지내신 분으로 너무 극단적인 용어를 쓰시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고, 정청래 의원, 북한 장성택 실각을 독자 브리핑을 했어요. 이건 좀 아니다. 물론 이 의혹은 제가 알겠는데, 가급적 새누리당과 함께 발표를 했으면 좀 보기에 좋아하지 않느냐. 일각에서 말들이 많았죠. 이주일이 베스트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협상을 잘해서 카디지를 확대하고, 또 미국이 어프리시에이트라는 표현까지 썼지 않습니까? 어제 한밤중에. 그런 것은 나 박 대통령의 성과라고 봅니다. 새벽 2시에 했죠. 미국 시간으로. 예.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요?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두 분은 보면 베스트를 갖다 카디즈를 뽑은 거네요. 그러니까. 예, 카디즈 확대로 뽑으신 거예요. 카디즈는 실무 국방부. 그다음에 결정한 대통령. 결정 대통령. 그 뜻이 그 뜻입니다. 글쎄, 어쨌든 우리가 진보, 보수, 좌우 이래서 늘 충돌을 합니다만은 결국 목표는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융성, 그리고 튼튼한 안보. 그건데 오늘 시작되는 국정원 계획특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박상영 박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박상명 박사 두 분과 함께한 정치 포커스였습니다. 그리움을 싣고 떠나는 기차여행, 산사여행, 전통 문화와의 만남, 문화유산 여행, 자연관광여행, 눈과 입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맛기행, 강원 영월 평창, 충북 제천 단양, 경북 영주 봉화와 함께하는 중부 내륙기행으로 힐링하세요. 레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넓고 빠른 LTA는 SK텔레콤.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간이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니르브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예, 지난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왕의 생일 축하인이 벌어졌습니다. 아기에도 일본 왕 생일 1933년 12월 23일인데요. 민주공화국인 우리로서 이웃나라 왕의 생일 파티가 참 낯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랑스럽게 참석한 분들이 많네요. 기업인들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공직자들이 그곳에 갔다는 건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을까요? 예, 보도를 보면 현장 경비 상황이 대단히 삼엄했고 동원된 경호원들이 일본어로
사진을 찍지 말라고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보도도 통제하는 행사에 왜 한국 공직자들을 초대한 걸까요? 그곳에 왕림하신 공항공사 사장, 무역협회 회장, 전 국방부 장관께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